인간의 흑역사. 흑역사. 이게 흑역사 그럼 보통 없었던 길로 하고 싶은 과거, 그렇죠. 부끄러운 그렇죠, 과거, 그렇죠. 수치스러운 과거 뭐 이런 지우고 걸 싶은. 그렇죠.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호 교수님은 이 주제를 듣고 어떤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마녀사냥이었어요. 마녀 사냥. 인간이 인간을 근 300년 동안 집요하게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 네. 학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불씨를 땡겼고 어떻게 소멸이 된 거지? 네. 또 그것이 지금은 없나? 이런 생각을 했죠. 마녀 사냥의 계기, 예. 시작.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네, 없어요. 그러게요. 그럼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누군가 특정되는 인물이 있다는 얘긴데. 우선은 마녀를 잡는 망치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게 이제 이 마녀를 마녀를 잡는 잡는 망치. 이것은 마녀를 식별한 요령부터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처형하고 다 써놓은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하인리 크라머라는 사람이에요. 하인리히 크라머. 크라머는 어떤 놈입니까? 이 사람은 수도사거든요. 그리고 성직자예요. 예. 근데 이제 하인리 크라머는 1200년경에 교황이 발표한 이단 신문자, 이단 재판을 종교 재판을 했던 신문관으로 임명돼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단 심판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문제는 워낙 처음 학생 때도 교우 관계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았대요. 다툼이 심하고 집요했고 그래서 친구를 그 학칙의 위반이라고 고발하기도 하고 권력 지향적이고 어떤 그 삐뚤어진 성향이 이단 심판자로 임명이 됐던 것 같아요.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네네. 제거하고 싶어. 나 외에는 옳지 않아요. 어우. 그런데 이크라마라는 사람이 한 도시를 가게 돼요. 네. 인스부르크라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한 여성을 이제 마녀로 지목을 해요. 저 이단이다. 왜 마녀를 꺼내든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있었다가 갑자기 마녀로 넘어간 그건 거잖아요. 뭐냐면 이게 이단이라는 뜻은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느님의 반대 세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악마죠. 예. 그러니까 이 악마의 그룹 속에 마녀도 있다. 그리고 페미닌, 네. 피메일 그러잖아요. 여성 페미나, 네. 페미니즘 그러죠. FE는 신앙이란 뜻이고 마이너스는 적다는 거죠. 페미나는 적다? 신앙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원래 신앙심이 적고 악마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이들을 마녀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마녀를 척결해야 되는 것이 악마의 싸움에서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크라머라는 사람이 이제 헬레나라는 그 여성인데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마녀다. 악마에 씌운 것 같다. 왜냐하면 남편이 바람 피우는 상대 여성을 아프게 했다. 또 네? 남편하고 이제 내연 바람을 피우는 관계에 내연 있는. 관계인 여자를 아프게 주술을 걸었다. 저주를 한 거죠. 저주를. 또 하나는 이 여성이 어떤 기사를 좋아했는데 그 기사한테 또 저주를 내렸다. 이게 이제 고소의 의미예요. 고발을 한. 또 이 사람이 한 30명 정도 다시 같이 고발했거든요. 이게 그 인스부르크 주교랑 종교재판관들이 심판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수도사가 얘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교가 너 이 도시를 떠나라. 이상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네. 추방을 해버려요. 그럼 크라머가 화가 나죠. 이 크라머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고 이 사람 용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마녀를 식별하는 방법 재판에 이 책을 써가지고 마녀를 잡는 망치라는 이름으로 책을 낸 거예요.
근데 크라마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자콥 스프랭거라는 사람, 공동저자거든요. 이 야콥 스프랭거라는 사람이 그 쾰른 대학의 신학부의 학장이에요. 아, 예. 그런데 공저 앞에 일저자에 이 학장을 넣어요. 보통 자기가 앞에 와서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하이니 크라마가 먼저 와야 돼요. 제이콥 스프랭거보다. 근데 이 사람 앞에 세워요. 학장을. 그 사람 더 권위가 있고 그렇죠. 유명하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 뒤로 약간 빠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시에서 쫓겨나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창피하기도 했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권위를 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 칙서를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게 권위가 딱 생겨버렸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배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근데 문제는 이게 1486년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기가 막힌 해예요. 인쇄술이 나옵니다. 구텐베르크에. 그렇지. 벌써 시작했고. 그래서 인쇄술이 딱 생겨버리니까 동시에 몇백 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엄청난 한 29판 정도가 생겼고 이게 그래서 스테디셀러예요. 아. 또 하나는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두껍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읽기 편하게 하려고 큰 전지 같은 거에서 18번 접으면 딱 수첩이 돼요. 아. 들고 다니기 편하게. 다이제스트를 만들었나요? 핸드북이죠. 마녀 식별 핸드북. 야. 그 교황청에서는 이게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네. 한 3년 지나서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책이다. 라고 교황청이 3년 만에 철회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팔려나가요. 이미 들불처럼 번진 이 거죠. 크라마 진짜 교활한 찌질이의 노르위에 전 세계가 수백 년 동안 놀아났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마녀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고 마녀를 판별하는 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선은 신 박사님은 마녀예요. 제가요? 왜냐면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여요. 좀 동안이 늙지 않았던 아, 건 이 마녀의 힘을 빌린 판별법에 의하면 판별법에 그렇게 의하면. 마녀의 힘을 빌린 거. 아 여기 나와요 그게? 그렇지. 그다음에 너무 김상욱 동안이야. 교수님도 마녀예요. 왜? 왜냐면 지금 내 말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마녀. 동안이기도 해요. 동안도 있고. 동안이잖아요. 예. 이거 완전 내가- 미르게 관심법 아닌가요? 애들 막지 못하게. 뭐든지. 그러니까 혼잣말로 오늘 좀 뭐 어때? 너 누구랑 얘기했어? 마녀네. 야, 양말하게 너무 무섭다. 또 날씨가 흐리 콩글콩글 눈 올 것 같은데 너 마녀가 알려줬지. 교수인데 후디 입었어요. 후드. 저러고 빗자루를 탈 거야.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갖다 붙이면 네. 그냥 무조건 구치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속의 심판이 아니죠. 네. 세속의 심판은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우선 가둬놓고 신문을 시작해요. 물어봐요. 언제부터 마녀가 됐죠? 자백을 유도하는 아니 건가요? 마녀라고 봐요. 그냥 기정사실화 해놓고 언제부터 마녀가 되고 마녀 집 연애에 가서 뭘 했지? 뭐 먹었지? 누구를 봤지?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않잖아요. 마녀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말로는 안 돼요. 강한 고통을 줘야 마녀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고문을 해요. 저 물고문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고문. 네? 물에다 빠뜨리면 물은 정화의식이 있어요. 깨끗하니까. 네. 그럼 손발을 묶습니다. 그럼 물에다 넣어요. 그럼 마녀는 물을 싫어하니까 뱉거나 빠져나올 거라고 보면 가벼우니까. 근데 못 빠져 가라앉죠. 그럼 마녀가 아니죠. 죽었네요. 죽었어요. 아. 이미 죽었어요. 그럼 빠져나오면 마녀죠. 불태워요. 이래주구나 또 저래주고. 이게 마녀 사냥. 이게 항변의 기여나 논리적인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목적이 맞으면 그냥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크라머 씨가 다 적으셨다는 거죠 책에다가. 도대체 이런 거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서명을 해주고 그 권위를 실어줬을까요? 왜 그랬을까를 보면 이게 사업이에요. 잡혀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을 고발한 사람, 끌고 온 사람, 고문한 사람, 심판한 사람, 불 붙인 사람, 땅에 묻은 사람, 이 모든 돈을 이 사람이 내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돈으로 이걸 다 이루어져요. 그 재산을 털어내는 거죠. 그렇죠. 재산을 강탈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남으면 다시 주교나 교황한테.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가난하고 힘없고 혼자 사는 여성이었다가 돈 많은 사람이 타깃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사업처럼 굴러가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마녀사냥을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시 똑똑한 여성들이 많이 또 이제 타겟팅이 되는데 똑똑한 여성들이 걸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대부분 약초 같은 거를 이렇게 캐서 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약초를 주면은 병이 낫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나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당시에 누구냐 하면 바로 종교였던 거예요. 종교가 낫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실 불가피하게 종교랑 부딪히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역사에서는 원래 병 걸리면 그 종교에서 낫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기도를 하고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는 누군가 이렇게 뭘 약을 주면 낫게 된다는 뜻은 거대한 시장이 사라지는 우리네 거예요. 밥그릇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의 많은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가 특히 과학기술, 의학의 발전이 종교와 부딪힐 때 생겼던 지점들이 바로 이 마녀사냥 또 종교 재판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약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거를 되게 잘하는 좋은 분야로 키웠으면 우리가 약학이 훨씬 빨리 발달할 수 있는 계기였을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한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근데 양약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양약도 최초에는 결국에는 생약에서 자연의 물질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마녀들이다, 뭐 저주를 거는 잘못된 주술이다 이러면서 이걸 다 억압해버리면 몇 세대 동안 좀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약들의 발전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시기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통계가 정확하게는 않겠지만 300년 동안 자행됐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몇 분이나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을까요? 어떤 분은 많게는 뭐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분은 900만 명 정도 얘기하고 900만 명이? 어떤 분들은 뭐 10만 명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유럽에 전체적으로 퍼져서 오랫동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했을 때 주로 이제 마녀 사냥의 희생자는 힘없고 나약한 여성. 그런 데서 이제 돈 많은 사람 쪽으로 가게 됐죠. 네. 인류의 그 흑역사 가운데 과연 어떤 게 가장 흑역사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질문을 듣자마자 떠오르긴 했어요. 근데 너무나 그 답이 뻔해서 떠올랐다가 이걸 해야 되나 했었는데 바로 히틀러거든요. 처음에 떠올랐던 게. 대중선동가. 그렇죠. 대중선동가가 돼가는 거죠. 사실 히틀러가 이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잘한 건 이거 하나예요. 바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너무나 천부적이었고 이거 하나만큼은 히틀러가 가진 능력이었던 거죠. 당시 그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들고서 그냥 읽는 거죠. 중간중간 읽으니까 다 재미가 없고 다 딴 생각하다가 끝나면은 와 박수치고 이런 상황인데 히틀러만 올라가면 무대가 불이 막 타는 거야. 막 열정에 불타게 되죠. 이 사람 말을 듣다 보면은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막 고양돼가지고 와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다 일어나서 만세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연설을 하게 된 사람이네요. 이 맞아요. 사람은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이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해요. 처음에는 일단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주목을 해서 왜 얘기 안 하지? 뭐 거의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주 조용히 시작을 해요. 차근차근하게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다가 착착착착착착 올라가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머리가 흔들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떠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와 하면 또 탁 떨어져서 다시 또 착착착착 하면서 Erheben die Außerhalb unserer eigenen Nation, unseres eigenen Volkes nicht. Die gemeinsam der Millionenbewegung. 히틀러는 그때 한두 장 종이만 가져갔고 여기에다 이렇게 키워드만 몇 개만 가지고 쓰고 키워드에 줄쳐놓고 이것만 들고 2시간 정도 떠들 수 있었대요. 그냥.
일단 이 연설을 분석한 사람들 말로는 핵심은 단순할 것. 그렇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한 개, 두 개고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바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확한 대상, 분노의 대상을 정해주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저번 시간에도 작가님께 말씀하셨던 혐오의 감정을 입혀주면 돼요. 이게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 뭔가 불평감을 주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지적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굴러가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 정권의 저 정치인들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있었는데 지게 만들었고 유대인들이 뒤에서 다 농간을 쳐가지고 우리 국민과 군대를 분열시키고 히틀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전쟁에 진 이후에 협정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 뒤에 이제 협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굴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땅을 뺏기고 그다음뿐만 아니라 엄청난 배상금을 이제 물라고. 근데 그 배상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어요. 당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독일은 붕괴된 상태라서 돈을 뭐 주기는커녕 지금 이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너희 줄 때까지 우리가 너희 땅을 점령할 거야. 그리고 군대를 보내요. 너희 배상금 줄 때까지 우리 안 나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독일 국민이 정말 완전히 빡 치는 거죠. 야, 이걸 독일 군인이 그냥 막고 있냐? 싸워야지. 우리 정부는 뭐 하나? 막 이러는 거죠. 그때 이제 히틀러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쿠데타를 일으킬 절호의 시점이다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런데 계속 나오겠지만 히틀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적, 정치적, 역사에 대한 뭐 이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연설은 잘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쭈뼛거리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위치에 올라갈 거라고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캐릭터죠. 시원치 않게 기획되고 그냥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은 쿠데타는 진압당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게 기회가 돼요. 사실은 사실 반역자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면 뭐 엄청난 중벌을 받는데. 보통은 이걸로 끝나죠. 정치 인생이 끝나게 돼야 되는데 쿠데타에 실패하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재판이 진행되죠. 이 재판을 이용하죠. 거기서 또 언변이. 그래, 이거 내가 다 주동한 거야. 내가 다 한 거고 나는 새로운 독일을 원했고 지금 봐봐. 이 말도 안 되는 정부가 나한테 권력을 주면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러자 오히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아,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막 나라가 지금 엉망이고 개판이 됐는데 쿠데타가 마음속으로는 또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했는데 자기를 인정했어. 인정하고 난 후회하지 않는다. 저기에 적은 나의 동지죠. 결국 법원이 결국은 여기 극형 같은 걸 때려야 되는데 그렇죠. 5년형을 선고하게 되고 그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엄청난 대접을 받아요. 전국에서 팬레터와 꽃다발이 수북히 쌓이고 간수들이 큰 방을 마련해서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히틀러는 5년을 다 살지 않고 1년 9개월 만에 나와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 히틀러가 놀지 않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해요. 책을 써요. 아, 그게 나의 투쟁인가? 그게 나의 투쟁이죠. 나의 투쟁. 아 예. 그 책이 사실은 이후에 이제 모든 이 히틀러의 악행이 일어날 때 근거로 삼았던 법전이 바로 나의 투쟁이에요. 인류 역사상 인쇄물로 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킨 두 권의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악마의 망치죠. 마녀의 망치하고 이 두 권의 선택. 나중에 독일의 모든 가정에 한 권씩 있게 되고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독일에서는 나중에 성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은 정말 편견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미화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근데 교양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런 책을 사람들이 보고 그 책에 따라 움직인다는 게 진짜 무서운 일이죠.